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자, 오늘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셔갖고 고민되는 사연이 있다면 영상과 사연을 간단히 보내주시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제 영상 밑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개요를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대지고 토지 면적은 1.68평, 엄청 작네요. 2평이 채 안 되는 건데 금액은 730만원, 최저가는 51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내려보면 지금 13분의 2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경매죠. 전체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되겠네요. 전입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는 부동산에 땅만 경매가 나온 건데 땅은 30평짜리인데 그 중에 1.7평 정도가 경매가 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보고 임장 다니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집 근처에 토지 지분 경매가 하나 나와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일종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오래된 주택이 모여 있습니다. 10년 정도 된 다세대 건물이 3동 정도 보이고,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옆에 나리백시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인가 보네요. 경매대망님께서 강조하셨던 개발지 안보다 그 주변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생각이 맞아요. 현재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을 크게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다만 미등기 건물이라고 나오는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 생각하고 소액으로 묻어두려고 합니다. 인근 부동산 시세를 물어보니 호가는 평당 650만 원까지 얘기가 있지만 정작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 이 물건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사연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인근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요. 영상을 2개 보내주셨어요. 이걸 멈춰보고 또 다른 영상은 이제 여기 인접해 있는 나리백시티 개발 현장입니다. 물론 개발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약간 풍파가 있었거든요.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만 했는데 작년만 해도 안 한다가 아니라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인근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개발 지역 안보다는 그 외곽 지역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물건이 딱 외곽에 나와 있다.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물건의 문제는 지분에다가 법정지상권이 성립여지 불분명한 주택이 하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고하자면 시세는 평당 65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물건은 없다. 지금 500만 원에 나왔는데 그리고 한 평당 300이 조금 넘는 거예요. 300이 조금 넘는 건데 지금 시세는 650.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시세를 잘 파악했다면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자, 두 번째는 인근이 개발된다. 그럼 여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전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그건 모르겠고 쉬운 질문입니다. 지료는 받을 수 있냐? 네,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8평으로는 단독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뭐 딸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혼자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재개발한다 또는 재건축한다 이러면 딸려가는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인근 시세의 평당 650은 멀쩡한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분에다가 법정지상권까지 성립여지 불분명인 건 650에 절대 팔릴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를 650보다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료 청구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내 땅이 있는데 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겠죠. 그런데 그 지료 청구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갖고 잘 된다라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 합의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강의고 무슨 교육입니까? 합의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냥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500만 원에 사갖고 500만 원이 들어가면 총액이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료 청구 또는 승소는 가능하나 거기에 대해서 내 평당 총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천만 원이고 5억이고 그러면 500만 원 투자해도 미미합니다. 하지만 500만 원짜리에 500만 원을 투자하자면 평당가가 2배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살 물건이 아닙니다. 살까요 말까요? 말까요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사는 거냐? 첫째, 한 번 더 유철시켜야 됩니다. 저건 시세가 650이지만 650으로 측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대로 사야 됩니다. 200만 원대 초반대로.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면이 만만합니다. 두 번째, 10년 정도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 그랬는데 그 마인드가 확고해야 됩니다. 여긴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료 청구. 거기에 비용과 노력을 많이 쏟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갖고 500만 원이 나가? 이렇게 시작되면 이거는 상당히 단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빈 땅을 지분 경매를 샀다. 그럼 지료 청구할 일이 없겠죠. 어차피 단독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노력을 많이 안 들인다. 조금 들이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해서 나 홀로 한번 소송을 해봐야 되겠다. 이건 노력은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노력이 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건 단가를 올리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건 투자할 만합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살까요 말까요? 말까요입니다. 첫 번째, 단독 효용 가치가 없다. 두 번째, 지료 청구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간다. 세 번째, 시세는 시세가 아니다. 결론, 단독 효용 가치가 없더라도 시세 지금 거보다 더 200만 원대 초반에만 사면 그리고 지료 청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조금만 지불한다면 장기 투자로는 괜찮다. 한 350만 원 정도에, 아니 350만 원 정도 그렇고 300만 원대, 평당 말고 평당 200만 원대면 총액이 300만 원 될 거예요. 300만 원대로 사갖고 그냥 없는 셈 갖고 계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크지 않을지 몰라도 수익률은 제가 보기엔 큰 부동산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도전하는 건 200만 원 차이인데 어떠냐? 그래도 원칙 시작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대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 나올 거고 또 이것도 유찰되면 또 좋은 물건이 되니까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십시오. 지금까지 살까요 말까요 경매대망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